자, 이어서 계속 그 반응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반응물이 그 어떤 컨티뉴어스한 시스템에서 반응물이 스토이키오메트리 퀀터티로, 그러니까 양론 비율대로 이제 유입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많은 프로세스에서 반응물이 유입될 때는 스토이키오메트리 퀀터티만큼 유입되지 않고요. 과량으로 유입될 때도 있고 좀 모자라게 유입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반응에 일어나는 거는 반응 그 양론 계수 비율대로 반응이 일어나지만 실제 유입되거나 그 유입될 때는 반응물들이 꼭 그 양론 계수 비율로 유입된 게 아니죠. 이게 그 반응기나 반응 시스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수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컨버전의 개념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반응이 다 완결되지 않고 완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떠한 일부분의 반응물들이 프로덕트 스트림에 남아 있게 돼 가지고 반응기 후단으로 프로덕트와 같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extent of reaction 반응 정도 반응 진행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응 진행도의 개념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열 스탠다드 스페시픽 히트 오브 리액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우리가 10.1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반응이 만약에 다 완결되고 양론 계수 비율만큼 공급이 돼 가지고 반응이 완결되는 반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썼죠. 프로덕트의 양론 계수하고 프로덕트의 히더 포메이션 모든 에너지의 총합 빼기 리액턴트의 양론 계수하고 리액턴트의 히더 포메이션 총합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배치 반응에서 각각의 스페시스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 총 그 파이널 스테이트에서의 몰수라는 것은 반응 후에 아이스페시스의 몰수라는 것은 처음에 이니셜 몰수에 더하기 양론계수 곱하기 extent of reaction 자의를 곱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 수시할 때 배웠을 텐데 이 부분이 뭐다? 반응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거나 한국으로 쓸까요? 생성되거나 소비된 몰수죠. 소비된 몰수. 그죠? 그런데 만약에 플로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반응기 후단에 나오는 아이스페시스의 몰수는 반응기 전단에서 들어가는 엔터링하는 아이스페시스의 몰수 그리고 양론계수 곱하기 extent of reaction 반응 진행도 자의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덕트가 아이스페시스에 의해서 프로덕트가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아이스페시스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반응기 후단의 몰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좀 지울까요? 지워서 좀 다시 표시합시다.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 식 있잖아. 이 식. 이 식에 이 몰수 대신 죄송합니다. 이 양론 계수 대신 각각의 몰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양론 계수 대신 원래 이것도 양론 계수도 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프로덕트 쪽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입구 쪽에 양론 계수 대신 인풋 때는 몰수를 표현을 하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프로덕트에 결국 그 이 양론 계수 몰수라는 거는 프로덕트의 몰수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ni, nin 플러스
양농계수 곱하기 자이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 쓰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아이스페시스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그 반응물의 몰수, 아이스페시스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동일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냥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만 남지? 이 부분 남겠죠. 이 부분만. 이 부분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농계수 곱하기 히트 오브 포메이션의 반응 진행도 이렇게만 남거든. 근데 이 부분이 결국 또 뭐야? 25도씨에서 스탠다드 조건에서 히트 오브 포메이션, 히트 오브 리액션 총합이죠. 그래서 자이 곱하기 양론, 자이 곱하기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이때는 삭갓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단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수지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이 자이라는 거는 양론계수 마이너스 컨버전 곱하기 그 인풋 되는 몰수, 그리고 자이 i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아웃풋 되는 거로 표현하면 인풋 되는 몰수 플러스 양농계수 곱하기 자이, 그리고 컨버전이라는 거는 인풋 되는 몰수 분의 인풋 되는 몰수 빼기 아웃풋 되는 몰수. 결국 이 부분이 뭐다? 반응에 참여하는 몰수죠. 반응에 참여해서 없어진 몰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과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예를 한번 들었는데, 벤젠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사이클로 헥산을 생성하는 반응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될 거고, 벤젠하고 수소하고 1대3으로 반응을 해서 사이클로 헥산을 생성을 시키는데, 실제 사이클로 헥산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공급을 하더라도 1대3 비율로 반응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모든 벤젠이 다 반응할 필요는 없죠. 어떤 조건이 돼야 뭐 반응이 완결되지만 뭐 80% 벤젠의 80%만 반응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50%만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반응기 내로 1기압 25도씨 조건에서 벤젠이 1g몰, 그 다음에 수소가 3g몰이 그러니까 공급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g몰,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1g몰, 3g몰. 물론 이 몰수는 뭐 1g몰이 꼭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급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반응을 진행을 했더니 이 반응기에서 프랙션 컨버전, 벤젠의 프랙션 컨버전이 0.8, 그리고 그 한계 반응물이 벤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반응 진행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양농계수 분의 컨버전, 마이너스 컨버전 곱하기 들어간 벤젠의 몰수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양농계수는 벤젠은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쓰고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쓰는 거죠. 그리고 컨버전은 0.8이니까 마이너스 0.8 쓰죠. 그리고 벤젠이 몇 g몰 들어간다 그랬죠? 1g몰 들어간다 그랬죠? 1g몰. 그래서 1g몰 들어갔으니까 1g몰 씁니다. 그러면 반응 진행도가 이렇게 0.8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 히트 오브 리액션 앞선 슬라이드에서 히트 오브 리액션 얘기할 때 실제 25도씨에서 어떻게 보면 25도씨 1기압 조건에서 히트 오브 리액션이라는 거는 프로덕트의 그 모든 열량 빼기 리액턴트의 모든 열량인데 프로덕트의 아이스페시스의 몰수는 이렇게 아이스페시스의 인풋 더하기 자이 곱하기 양농계수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 리액턴트는 리액턴트 몰수 곱하기 히트 오브 포메이션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프로덕트 쪽에서 물론 히트 오브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날리면 결국 식이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자위 곱하기 25도씨에서 히트 오브 리액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히트 오브 리액션이라는 거는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쓸 수 있죠? 결국 프로덕트 쪽에 히트 오브 포메이션 빼기 리액턴트 쪽에 히트 오브 포메이션 이거죠. 이거에다가 이제 반응 진행도가 곱해진 거죠. 그러면 그대로 쓰면 계산해 볼까요? 25도씨에서의 스탠다드 조건에서의 히트 오브 리액션 이거는 에너지 양이죠. 스페시픽이 안 붙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양이라는 거는 우선 프로덕트 쪽 사이클로 헥산의 생성열 스탠다드 스페시픽 히트 오브 리액션이 마이너스 123.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23.1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농계수 1 그리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반응물 쪽은 수소는 0이죠. 수소는 0인데 양농계수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벤젠은 82.927 그리고 양농계수는 마이너스 1 여기에 이제 반응진행도 0.8을 곱하면 실제 마이너스 164.8kJ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반응이 커먼 템퍼러처, 그러니까 25도씨 일기압 혹은 25도씨 조건이 아닌 다른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반응물이 들어가고 프로덕트가 이게 유출될 때 그때 히트 오브 리액션을 구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리액턴트가 어떤 TI라는 이니셜 템퍼러처의 온도에 반응물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TI라는 거를 50도라고 생각을 할까? 50도. 글씨 좀 지우고요. TI를 50도라고 합시다. 그리고 반응을 했더니 얘가 100도씨가 됐어. 100도씨. 자, 반응물이 50도씨에서 공급되고 생성물이 이렇게 100도씨에서 배출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25도씨하고 다르잖아.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실제로 50도씨의 어떤 반응물이 반응을 해가지고 열을 내가지고 100도씨까지 히팅이 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50도씨에 있는 이 리액턴트들의 그 상태라는 거는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25도씨에서 생성돼 가지고 50도씨까지 히팅이 된 거지. 그리고 100도씨의 프로덕트라는 거는 25도씨에 생성되고 여기에 이제 100도씨까지 히팅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50도씨에 있는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50도씨에 있는 이 리액턴트를 첫 번째 스테이트, 3번 스테이트, 1번에서 3번 스테이트 25도씨로 낮춰. 온도를 낮춘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이때 열량 변화는 리액턴트 쪽에서 반응물 쪽에서 T2가 25도씨니까 25도씨에서의 엔탈피 빼기 50도씨에서 엔탈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25도씨에서의 리액턴트가 다시 25도씨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반응에 의해서 전환된다고 했을 때 3번에서 4번 상태로 간다고 했을 때 이때는 25도씨에서의 그러니까 표준 조건에서의 반응열만큼 그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 프로덕트가 25도씨에서 생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프로덕트가 100도씨까지 히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4번에서 2번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때 변화는 또 현열이지. 현열 센시블 힛
센시블릿. 이때 열량 변화는 이 100도씨 혹은 HT도씨, T가 100도씨라고 했을 때 100에서 25도씨의 열량 변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나눠서 생각한다 그러면 처음에 50도씨를 온도를 낮춰가지고 25도씨까지 먼저 만들고, 이렇게 온도를 낮춰가지고 25도씨까지 만들고, 이걸 25도씨에 반응한다고 해가지고 프로덕트도 25도씨에서 만들어지고, 이걸 다시 프로덕트를 100도씨까지 올리는 거, 이 세 개의 스텝을 합친 거랑 5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바로 가는 거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엔탈피 변화는 스테이트 함수예요. 상태, 그러니까 첫 번째 상태랑 마지막 상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상태 1번 조건에서 2번 조건으로 가는 거는 1번에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4번 갔다가 4번에서 2번 같은 거, 이 세 개의 단계를 합친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고 싶어. 자, 우리가 T라는 온도에서 히트 오브 리액션, 그러니까 100도씨에서의 히트 오브 리액션을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1번에서 2번 가는 T라는 온도에서 1번 스테이트에서 2번 스테이트로 가는, 2번 스테이트는 온도가 T라는 온도, 여기서는 제가 100도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의 열량은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의 열량은 우선 1번에서 3번,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이 스텝, 이거하고 3번에서 4번,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이 스텝, 그리고 4번에서 2번으로 가는 이 스텝, 이거의 에너지의 총합하고 동일하다. 에너지의 총합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프로덕트하고 리액턴트의 엔탈피의 합이라는 거는, 엔탈피 변화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의 엔탈피 변화라는 거는 결국 온도 변화, 현열하고 레이턴트 힛, 그리고 상변화가 일어날 때 그 자멸하고 이걸로 합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게 있을까? 그 1번하고 3번으로 갈 때, 이때는 만약에 온도 변화만 있으면 상변화는 없고, 온도 변화만 있으면 현열만 계산될 거고, 상변화가 있으면 자멸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자멸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프로덕트 쪽에서도 4번하고 2번을 갈 때 온도 변화도 있고, 만약에 상변화가 있다 그러면 현열, 자멸을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스페시스 T의 온도에서 25도씨, 이거는 그 25도씨, 이거는 그 표준 상태에서의 엔탈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걸 말하는 거지. 프로덕트 쪽에 프로덕트 쪽에 어떠한 아이스페시스의 엔탈피 마이너스 25도씨 아이스페시스 엔탈피 그 차이라는 거는 결국 25도씨에서 T까지, 25도씨에서 좀 치울까요? 너무 복잡한데. 이 빨간 줄 치는 거는 T에서의 엔탈피 마이너스 25도씨 엔탈피,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죠. 4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이렇게 점프하는 이거라는 거는 결국 CP 델타 T에 25도씨부터 T까지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몰수, 그리고 페이지 체인지, 이거는 자멸이지, 자멸. 레턴트 1, 자멸의 몰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식 그대로 썼습니다. 4번 상태에서 2번 상태, 혹은 반대로 1번 상태에서 3번 상태 할 때도 동일하게 비슷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상태에서
4번 상태에서 2번 상태를 갈 때 현열하고 잠열 변화, 상변화가 있을 때 잠열 고려하고 온도 변화만 있을 때는 이 현열 CP 델타 T 해가지고 25도씨에서 어떠한 온도 T까지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지우고 봅시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엔탈피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이고 상태 함수고 상태 변수고 첫 번째 상태랑 마지막 상태 이 상태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 이때 갈 때 엔탈피 변화인데 이거는 뭐가 똑같으냐? 첫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로 갔다가 세 번째 상태에서 네 번째 상태로 갔다가 4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갔을 때 이 노란색 경로하고 그 다음에 이 귤색 오렌지색 경로의 합이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부터 두 번째로 바로 가는 게 계산이 쉽지가 않으니까 1번에서 3번 갔다가 1번에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4번 갔다가 4번에서 2번 갔다는 걸 따로따로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히트오브 리액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 1번에서 3번 갈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 1번에서 3번 갈 때 우선 25도씨 리액턴트가 TI 온도로부터 이렇게 현열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럼 현열 변화 25도씨의 아이스페이스의 엔탈피 빼기 어떤 T라는 온도, TI라는 온도 그거에 이제 리액턴트 쪽의 에너지 총합 그리고 3번에서 4번 갈 때 25도씨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의 엔탈피 총합 그리고 4번에서 2번 갈 때는 프로덕트 쪽에 T라는 온도에서 25도씨까지 엔탈피 총합 그러면 아까 조금 전 앞 슬라이드에서 여기서는 이제 반응물 TI라는 거는 여기 실제 TI죠. TI 이거는 50도씨에서의 엔탈피 총합 얘는 100도씨 엔탈피 총합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하면 식이 이렇게 프로덕트 쪽에서의 HT-H25도씨 그리고 리액턴트 쪽에서의 마이너스를 다 뽑아내면 HT 여기는 I죠 실제 HT 25도씨 리액턴트 그리고 히트오브 리액션 이 부분 그대로 쓰고 그러면 이 온도가 이제 뭐다? 뭐다? 이 델타 H다. 델타 H다.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에서 이 델타 H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에너지 밸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응열 델타 H를 구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첫 번째 뭐냐? 우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반응물은 왼쪽에 있고 생성물은 오른쪽에 있다.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은 왼쪽에 있고 생성물은 오른쪽에 있다. 이거 다 알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화학 반응식을 표현을 할 때, 상하고 온도하고 압력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스탠다드 스테이트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반응식에서 상, 가스, 리퀴드, 가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메탄, H2O 반응을 해가지고 CO하고 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인데 이 반응 메탄 그리고 물 반응을 해가지고 수소랑 CO랑 반응하는 이 반응을 메탄 스팀, 메탄 수증기 계질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그 반응이고요. 혹시 반응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연구실에 잠깐 들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메탄 스팀 리포밍에서 메탄 수증기 반응에서 여기서는 가스, 리퀴드, 가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반응기 이 조건에서는 상만 표기를 했죠. 온도하고 압력은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반응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스탠다드 쪽 컨디션 25도씨 1기압에서. 그리고 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꼭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물 같은 경우는 H2O 같은 경우는 1기압 25도씨 조건에서는 수증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기압 조건 하에서 일반적으로 1기압 조건 하에서 온도에 따라서 물은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물은 한 가지 이상의 페이지를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가스, 리퀴드, 솔리드인 페이지를 꼭 그 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온도하고 압력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온도하고 압력이 표기되지 않은 이런 화학 반응식이다. 그러면 이거는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세 번째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에 반응하는 물질의 양은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하는 물질의 양은 그 양동관계 양동관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식이 이런 반응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반응에서의 히트오브 리액션이 마이너스 822.2kJ이에요. 철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는데 히트오브 리액션이 이렇게 마이너스 822.2kJ이라는 건데 이 말은 철이 솔리드인 철이 2g몰이 반응했을 때 822.2kJ라는 이거지. 만약에 1g몰이면 이 양론 이 반응열이 여기에 반이 돼야 되겠죠. 1g몰 반응한다 그러면 반응열 총 반응열도 마이너스 411.1kJ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히트오브 리액션이라는 것은 이 반응 전체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반응물을 1g몰로 가정한 게 아니라 전체가 일어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철이 1g몰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이제 산소는 얼마 반응하죠? 1g몰이면 산소는 4분의 3g몰이 더 줄어야 되니까, 그죠? 4분의 3g몰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 히트오브 리액션 마이너스 822.2kJ의 반 마이너스 411.1kJ per gm몰 철당 말이 꼬이네요. 마이너스 411.1kJ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예제 10.4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10.4는 뭐냐? 히트오브 리액션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때 어떤 경우냐? 이제까지는 25도씨 1기압만 얘기를 했는데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반응물이 들어올 때하고 생성물 흐름이 나갈 때 각각 다른 온도로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 그때 히트오브 리액션을 구하는 문제예요. 우선 문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CO2가 있는데 이 CO2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 한 명이 새로운 촉매를 개발을 해가지고 가스 페이지에서 이러한 CO2하고 수소와 반응을 해서 메탄하고 물로 전환하는 촉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반응은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CO2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메탄 만드는 반응, 이 반응을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베스티게이트가 저는 아니에요. 우리도 하고 있다. 그걸 좀 알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 화학 반응에서 좀 지울게요. 이 화학 반응에서 이 CO2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해서 메탄하고 물을 만드는 이 CO2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 CO2 수소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CO2의 전환율이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CO2가 1g몰이 공급되고 리액터 쪽으로 그 다음에 4g몰이 수소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CO2는 700도씨에서 공급되고 수소는 100도씨에서 공급된다고 해요. 그러면 CO2하고 수소하고 둘 다 반응물인데 다른 온도에서 공급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프로덕트 가스로 나가는 가스는 1기압 500도씨로 배출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리액터가 이렇게 있고 CO2가 1기압 700도씨 공급되고 몇 g몰이라고?
아까 빨간색으로 표기합시다. 1.5g몰. 그리고 수소는 100도씨 1기압에 수소는 몇 g몰이죠? 4g몰. 빨간색으로 표기할게요. 그리고 CO2의 전환율. CO2의 전환율이 0.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응기 후단에서는 우선 반응 프로덕트인 여기 물하고 메탄이 나올 거고 CO2가 40%밖에 전환이 안 됐으니까 나머지 CO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소도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물질 수지로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물질 수지. 그리고 에너지 수지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 이때 히트 오브 리액션 반응열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반응열을 구하라는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CO2 수소와 반응에 있어서 CO2의 전환율이 40% 그리고 CO2는 1g몰이 공급되는데 700도씨에서 공급되고 수소는 4g몰이 공급되는데 100도씨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가스는 500도씨에서 배출이 되고 몇 g몰이 나오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때 히트 오브 리액션 반응열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우선 문제에서 머티리얼 밸런스를 먼저 완성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선 25도씨의 히트 오브 리액션 그리고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 스탠다드 히트 오브 리액션이라는 것은 결국 스탠다드 히트 오브 포메이션 곱하기 몰수 해가지고 각각 반응물하고 생성물 쪽에 히트 오브 리액션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 25도씨의 CO2 수소가 반응해서 25도씨의 물, 메탄이 40% 전환율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히트 오브 리액션 하고 그 다음에 센시블 히트 왜냐하면 반응물이 700도, 100도, 생성물이 500도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때 현열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베이시스를 1.5g CO2,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25도씨 1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리미티 리액턴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맥시멈 그 익스텐더블 리액션 그러니까 최대 반응 진행도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대 반응 진행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반응물이 소모될 때 가장 그 반응물 중에 그 최대 반응 진행도가 가장 낮은 값이 리미팅 리액턴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반응물이 맥시멈 익스텐더블 리액션 최대 반응 진행도가 나타나려면 그 반응물이 모두 반응한다고 생각했을 때 라고 가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CO2의 맥시멈 익스텐더블 리액션 맥시멈 익스텐더블 리액션은 익스텐더블 리액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웃풋이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맥시멈 익스텐더블 리액션이 되는 거지. 그래서 CO2는 양론 개수가 1이니까 반응물 쪽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초기에 1.5g몰이 공급되니까 CO2의 맥시멈 익스텐더블 리액션이 4입니다. 4. 그리고 수소의 맥시멈 익스텐더블 리액션은 수소의 양론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반응물의 마이너스 4 그리고 수소의 초기에 공급해 주는 게 4g몰이니까 이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맥시멈 익스텐더블 리액션이 가장 작기 때문에 작은 값이기 때문에 수소가 리미팅 리액턴트다. 여기 있네요. 맥시멈 익스텐더블 리액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CO2에 대해서 우리가 CO2가 40% 전환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소의 실제 전환율은 얼마가 되느냐? 리미팅 리액턴트에서의 전환율을 계산을 해볼게요. CO2에 대해서 익스텐더블 리액션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 위에 있는 이 식 그대로 쓴 겁니다. 그대로 쓴 거고 오렌지색 이대로 쓴 거고 그리고 그 CO2의 그 몰수가 프로덕트 쪽의 몰수는 결국 40%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60%만큼 남았겠죠. 프로덕트 흐름에서의 CO2는 40%가 전환됐으니까 60%만 남았어. 그래서 이 아웃풋 쪽의 CO2의 몰수라는 거는 인풋 쪽의 CO2의 몰수 곱하기 0.6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CO2 인풋 쪽 몰, 그 다음에 양농계수. 양농계수 우리 알고 있죠?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 알고 있고, 인풋 때는 몰수, 인풋 때는 몰수 1.5g 몰이었죠. 1.5g 몰, 그 다음에 0.9 곱하기 1.5g 몰 하면 결국 0.6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의 실제 CO2의 전환율이 40%일 때 반응 진행도는 0.6이야, 0.6. 그러면 수소에 대해서 전환율을 계산을 해볼게요. 수소의 익스텐더블 리액션 반응 진행도라는 거는 반응 진행도 이식을 쓸 겁니다. 양농 계수 곱하기 마이너스 전환율에 처음에 수소에 인풋되는 양. 아까 그 수소에 이 반응에서의 반응 진행도 0.6이니까 수소의 반응 진행도도 동일하게 0.6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양농계수 마이너스 4, 그리고 인풋 때는 수소의 몰수 4g몰. 그러면 리미팅 리액턴트인 수소는 전환율이 0.6, 60%입니다. 60%. 그러면 물에 대해서는 프로덕트 쪽 물에 대해서는 물질수 지식을 써보면 메탄하고 물에 대해서 물질수 지식 써보면 이식 아웃풋 쪽에 나오는 아이스페시스의 몰수는 인풋 쪽에 들어오는 아이스페시스의 몰수 더하기 양농계수 곱하기 반응 진행도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물하고 메탄이 다 0이죠. 0. 그래서 0. 물에 대해서만 써봅시다. 물에 대해서 0. 그리고 양농계수 화학 반응식에서 2죠. 2. 2고 그 다음에 반응 진행도 0.6. 그래서 1.2g몰이 최종적으로 생성되죠. 같은 방식으로 메탄의 반응기 후단의 몰수라는 것은 처음에 몰수 없고 양농계수 1에다가 반응 진행도 0.6 해가지고 0.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물질수 지식으로 우리가 다 풀었어요. 앞서 계산한 물질 수지하고 이제 에너지 수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게 되게 좋습니다. 표로. 우선 반응기 전단에서 들어가는 반응물들 CO2, 수소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때 CO2에 들어가는 유입되는 몰수가 1.5g몰, 수소는 4g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수소가 60%의 전환율이 되니까 나머지 40%인 4g몰에 40%인 1.6g몰이 반응기 후단으로 나오고 CO2는 60g몰이 이제 나온다 그랬으니까 40%가 반응에 쓰이고 60%의 0.6g, 0.9g몰이 반응기 후단으로 나오죠. 그리고 물하고 메탄은 처음에는 없고 아까 물질수지에서 풀었다시피 1.2g몰, 0.6g몰씩 이렇게 그 생성이 되어서 반응기 후단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CO2, 수소, 물, 그리고 메탄의 히트오프 포메이션, 스탠다드 히트오프 포메이션, 스탠다드 히트오프 포메이션은 여러분들 교과서 어펜딕스 D에 보면 부록 D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딕스 D, 부록 D에 봐서 스탠다드 스페시픽 히트 오브 포메이션을 CO2는 마이너스 393.51, 수소는 원자로 구성된 물질이니까 0, 물은 마이너스 241.816, 메탄은 마이너스 74.8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CO2가 아까 몇 도씨에서 공급된다 그랬죠? CO2는 700도씨에서 공급된다 그랬죠? 700도씨. 그리고 수소는 100도씨 공급된다 그랬고 생성물인 생성물 흐름 쪽 CO2 메탄, CO2 수소, 수증기 메탄은 다 500도씨에서 생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현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나 여러분들 그 현열 구할 때 사용하는 테이블 있죠. 연소가스 그 헌열 계산하는 테이블 그걸 이용해도 좋고
혹은 연력학적인 앱, 연력학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앱, 제가 지난번 센시블 힛 계산하는 방법 동영상에서 알려드렸을 텐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CO2, 수소, 물, 메탄의 CP를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CO2가 700도씨였을 때 25도씨 기준으로 우리가 약 30.974kJ/gmol 현열을 가지고 있고, 수소는 100도씨일 때 2.123, 그리고 CO2는 500도씨일 때 20.995, 수소는 13.825, 그리고 물은 17, 메탄은 23.12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도씨에서의 히트 오브 리액션, 우선 25도씨의 히트 오브 리액션, 그러면 25도씨의 히트 오브 리액션은 아까 반응식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화학 반응식이 CO2 가스 플러스 H2O, 죄송합니다. 4H2O 가스는 2H2O 가스 플러스 CH4 가스 이거라 그랬죠. 이거일 때 우리가 25도씨 반응은 25도씨에서의 이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반응열은 결국 생성물 쪽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 총합, 반응물 쪽의 히트 오브 포메이션 총합해가지고 반응열을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성물 쪽의 반응물의 총합, 히트 오브 포메이션 생성열 총합, 메탄부터 메탄이 74.84니까 메탄 74.84니까 74.84 마이너스 수고, 그 다음에 양농계수 1, 그리고 CO2는 물은 워러의 가스 상태인 베이퍼는 여기 마이너스 241.826의 양농계수 2 이렇게 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CO2는 여기 마이너스 393.51 곱하기 2 해담에 수소는 0에다가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CO2 gmol당 마이너스 164.982kJ/gmol CO2 해가지고 이만큼의 표준 반응열, 그러니까 25도씨에서의 반응열이 나타나죠. 근데 그 extendable 리액션이 0.6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에 0.6 한 값 마이너스 99.167kJ 만큼만 25도씨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센시블 힛을 계산을 해 봅시다. 센시블 힛. 현열 계산을 해볼 텐데, 현열 중에서도 그 리액턴트 쪽의 힛 인풋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 CO2 그러니까 그 반응기 전단에서 CO2의 몰수 1.5g몰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수소 4g몰 그대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때 인풋되는 온도 700도씨, 수소는 100도씨 이거죠. 그러면 그때 센시블 힛 700도씨 CO2는 30.974, 그 다음 수소는 2.123. 이거는 이제 스페시픽이니까 킬로줄 퍼 그램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값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값하고 곱해서 이 두 개를 곱합니다. 곱하면 46.46 이렇게 되고, 수소도 동일하게 2.123하고 4하고 이 두 개를 곱합니다. 그러면 8.462, 그래서 결국 54.953 이렇게 나옵니다. 54.953 kJ/gmol 이렇게 나옵니다. 센시블 힛 아웃을 볼까요? 아웃풋 때는 물질, 그러니까 반응기 후단으로 나오는 물질, 센시블 힛 아웃풋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우선 아웃풋 때는 반응기 후단에 나오는 애들, 남은 CO2 0.9g몰, 남은 수소 1.6g몰, 생성된 물 1.2g몰,
메탄 생성된 메탄 0.6g몰 그리고 반응기 후단에 나오는 반응기 후단에 나오는 온도가 500도씨라고 그랬죠. 500도씨. 그리고 스페시픽 센시블 hit이 아까 앞선 테이블에서 20.995, 그 다음에 13.825, 물은 17, 메탄은 23.126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곱합니다. 곱해요. 곱하면 CO2 같은 경우는 0.9하고 20.995 곱하면 18.878 그리고 수소는 1.6하고 13.825가 곱하면 22.12 그리고 물하고 물 1.2g 물하고 센시블 히 17 센시블 히 스페시픽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킬로줄 퍼 그램몰 얘는 킬로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하고 17하고 곱하면 20.4 메탄 0.6하고 23.126하고 곱하면 13.826 해서 다 더하면 75.27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 델타 H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된다 그랬지. 총 델타 H 리액션이라는 거는 H 25도C 마이너스 H T 인풋되는 온도의 리액턴트 플러스 델타 H 25도C 플러스 델타 H T 아웃 마이너스 H 25도C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쓸게요.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은 지금 이거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25도씨에서의 반응물 아까 계산했죠. 그리고 센시블 힛 인풋 쪽에 이거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75.274라는 거는 이 값이고 앞서 54.955의 인풋 쪽에 힛인 쪽에 센시블 힛, 힛인 값이 이 값인데 그 값이 아까 54.9 얼마인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값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델타 H 25도씨 앞서서 계산한 99.16 정도 되는 엔탈피.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 75.274 그리고 앞서 계산한 54.9 얼마 정도 되는 인풋되는 열량에서의 현열 변화 그리고 25도씨의 엔탈피 변화 99.16이 계산을 해서 총 마이너스 78.85 kJ이 됩니다.